예, 오래간만에 2000포인트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계속 지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미국 쪽에 또 악재 요인 일부 불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증시 또다시 2000포인트 미만으로 흘러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의견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소수 의견들에 대해서는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흔들리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은 복습 차원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금리 부분 그리고 환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관련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통위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또 우리나라 금리도 놓고 봐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역시 중복시켜서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에서의 흐름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뉴스로 들으시고 보시고 하셨을 겁니다. 만기일 부담 요인은 월요일, 화요일 이 정도 수준에서 다 물량 소화 부분은 대부분 됐다. 이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워포인트 어마어마합니다. 13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빠르게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페이지 놓고 보면 설명드리는데요. 이건 뭐 제가 그 1월 20일부터 방송 진행하면서 가지고 나왔었던 차트예요. 어떤 부분이죠?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추이입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 것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2000년 초반의 흐름부터의 금리 흐름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번에도 뭐 금리 부분을 인상, 9월이 아닌 6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사실상 떨었죠. 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악재라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야 되는데 미국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 오늘 반등 시도를 일부 했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 해석해드리면요. 자, 놓고 보시면 2000년 초반에 어떻게 돼 있죠? 급격하게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0.5%포인트 금리를 인하시키고요. 그다음에 9.11 테러가 나게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0.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금리까지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2004년 6월이라고 계속 강조드려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한 번만 하시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2004년 6월부터 어떻게 됩니까? 2006년 6월까지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됐다. 그 구간 동안에 어떤 문제 있었나요? 지금 뭐 호들갑 떨면서 야 금리 인상하면 난리 났어. 그런 흐름. 물론 뭐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틀리긴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금리 인상했을 때 문제 있었나요? 없었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요. 2008년도 1월부터 해서 다시 금리를 인하를 시킵니다. 왜? 2007년도에 나쁜 미국이죠, 사실은. 서브프라임, 미국의 주택 문제까지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어찌됐건 그 부분이 불거지게 되면서 금리를 급격히 또다시 인하를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의 흐름입니다. 2008년 12월 16일 0.25% 거의 뭐 제로 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시킨 이후에 지금까지 금리가 동결이라는 거예요. 뭐 이것이 어찌 됐느냐, 이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하루하루의 흐름에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런 그림을 놓고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들으시려면 녹화 방송 기존 거 놓고 보시고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출구 전략 2004년도에 진행됐을 때 미국 증시 어떻습니까? 사실상은 경기가 살아난다 해서 그 앞전 2003년부터 상승 랠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히려 금리 인상 시점에는 횡보 구간, 하락이 아니에요. 횡보 구간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100% 상승 수준이 나왔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이 당시에 상승 랠리였습니다. 뭐 금리 인상 문제 있습니까? 이 정도로 놓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또 팁을 보셔야 되겠죠.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부분. 미국의 금리 인상 언급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무엇을 진행해야 됩니까?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실질적으로는 금융주 중에서도 어떤 금융주요? 화재가 먼저 왔어요. 보험업체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 금융지주사. 마지막에 이제 증권주가 순환성으로 랠리가 나왔는데 이 당시 놓고 보시면은 2003년도에 맨 왼쪽은 금융주가 올랐던 부분은 시장 상승률 추세 부분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상승이 진행됐던 구간에서는 288% 상승입니다. 적습니까? 시장 주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신한주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동반하락이 났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돼요? 미국의 금리 인상, 조기 인상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반등 역할을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소수 의견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업종군들도 찾아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환율이에요. 자, 환율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매번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한번 인식하시고 복습하시면 이제는 여러분들 겁니다. 어떤 거죠? 달러와 인덱스라는 거예요.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이게 뭐 어떤 큰 문제 있습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무슨 뭐 아베노믹스 이후에 엔화 부분이 뭐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계속 하향 추세죠. 야, 이런 난리 났다. 뭐가 난리 나는데요? 엔화의 약세 때문에 업황이 안 좋은 종목군들이 있다면 엔화 약세 때문에 부각되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엔화 부채가 많은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수급 좋죠. 그런 부분도 놓고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달러화 인덱스, 엔화 부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40.03%의 하락 과도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의 저점 부분이 2007년도의 저점 당시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일정 부분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다는 건 뭡니까? 감내할 수 있다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무슨 또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부 고공행진을 하겠습니까? 국내 증시도 못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2000포인트 언저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조그마한 악재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달러화 인덱스 놓고 보고요. 과연 달러화의 흐름,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서 어떤 흐름이 났는지 이것도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16% 이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16% 이상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 전체적으로는 20%대 중반 이상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뭐 4분의 1 이상의 시가총액 비중이죠. 원달러 환율 부분 1140원 정도 혹은 1100원대 위쪽 라인의 흐름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기전자 업종 2003년도엔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위치 리먼 브라더스 터진 다음에 인위적으로 일정 부분 환율을 방어해 줬을 때 흐름 이때는 좀 멈춰 있다 할지라도 이때 어떻게 되죠? 상승 탄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환율이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크게 악재 요인인 것처럼 시장이 밀리면 그런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오늘같이 반등 나오면 또 좋다라고 했다가 다시 조정 나오면 또 입 꾹 다물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림 놓고 보시고 이런 자료 다운받으시고요. 한 번 기억하시면 평생 여러분들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사실상의 금리 부분과 환율 부분 같이 놓고 본다면요. 금융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놓고 보십시오. 사실상 2004년부터 6년까지는 누가 이끌었다고요? 금융주들이 대장주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저 앞쪽 2003년부터 해서의 환율 부분의 영향 때문에 이건 금리 기준이잖아요. 환율 부분의 영향 때문에 2003년부터 4년까지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주도주로 부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 한번 놓고 보세요. 제가 윤정도 나와가지고 1월 14일부터 맨날 무슨 말씀드립니까? 삼성전자 한 주라도 편입하십시오. 삼성전자 2007년도 자사주 매입 이후에 지금 8년 만에 자사주 매입하면서 기타 법인으로 계속 매수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이 착시 현상으로 났었죠. 그런 부분의 해석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무조건 한 주라도 채우세요.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1월부터 나왔지만은 삼성전자 월봉으로 10월 달 놓고 보십시오. 10월 바닥 찍고 33%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계좌 사실상 33% 10월 대비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은 큰 종목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시고 시장을 제대로 읽으시면서 그 시각대로 여러분들이 포트 짜시고 이러한 시각이 어려우시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815TV에서는 여러분들께 장중, 야간 무료 방송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오늘은 요만큼에서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자세히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